또 이제 한동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김건희가 나름대로는 자기가 상당히 프로파간다에 뭔가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읊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신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는 저 얘기가 언론에 또 다뤄지도록 만드는 것까지,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22일 전당대회에 마무리되는 대표 경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긴 그림의 하나라고 한다면 이거 참 무서운 거죠. 그렇다면 야, 이거 아직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자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게 뭔가 작동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그랬으면 나라를 여명역골로 만들 정도로 무능했을까, 이런 역설적인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김건희가 했다는 얘기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하태룡님께서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이제껏 공짜로 보다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공짜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큰 힘입니다. 하태룡님 신규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심평 변호사가 우리 국민들의 귀와 마음을 어지럽혔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구치소 생활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들을 만한 여유가 없었고요. 예. 우선 이 접견실에서 앉자마자, 첫 일성이,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더 이상 제가 꼬치꼬치 캐묻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얘기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여기 관해서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쇼를 한다느니, 제가 거기에 낚였다느니, 또는 벅구라지라느니, 온갖 또 그래서 김 여사를 비난을 하는데, 참 사람들 너무 잔인하고 비정하죠. 그런 얘기는 혹시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계엄, 이거 도대체, 왜 우리 남편이 계엄령 같은 거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기억하는 그때, 구치소 가서 들은 기억은, 그래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심평 변호사가 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김건희가 그 말을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죽여버려야 남편이 살지 않을까요? 신유진 변호사님, 실제로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을 바라봐주는 밖에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더라도 속마음은 그건 아니죠. 속마음은 윤석열이 죽어야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심평 변호사는 무슨 자격으로 접견하지요? 변호사니까요. 네. 변호사라면은 이제 변호인으로서,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변호인 될 자다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호인 또는 가족 외에 접견 금지, 이게 붙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윤경우 소장님, 지금 했다는 말들이 이런 것처럼 나오는데,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이 살지 않을까, 그런 말도 했다고 하고, 또 남편한테 끝까지 버티라고 전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이제 한동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김건희가 나름대로는 자기가 상당히 프로파간다에 뭔가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읊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중에 윤석열이 내란 때문에 그동안에 저지른 일, 계엄 때문에 저지른 일, 그래서 내란 특검,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그렇게 안 알려졌던 게 많지 않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세상에 이 정도였어?
점점점 이렇게 입을 벌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뭐 이봉관이라는 서희건설 회장이 등장해, 서성빈이라는 뭐 유튜버가 등장해, 시계뿐만 아니라 브로치에 뭐 팔찌에 뭐 목걸이에 이런 것 때문에 더 점점 입을 벌리게 만들어서 아까 우리 새 특검 이 기간 연장 법적으로 제도화합시다 그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16가지 혐의만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빨리 더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도 확 늘려서 정말 빨리 파야 돼.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 왜 몰랐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시중의 여론이 모든 비난의 화살이 마치 자기에게 쏟아지는. 근데 실제 그거 맞죠.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그 장님무사,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같이 놀았던 그 뒤에는 김건희라는 뭐 어떻게 보면 막후에 실세가 더 있었던 거. 이제 그 얘기를 다 요렇게 심평이라는 변호사한테 건네서 살짝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뭐 한동훈 얘기나 이런 거는 이미 다 나온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으니까 내가 죽어야 오로지 우리 남편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이 앞으로 두고두고 저는 곱씹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완전히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김건희 최은수는 숨 쉬는 것조차 거짓말이고 조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예전에 아이블리비 사과할 때도 너무나 조신한 척하고 약한 척하면서 우리 남편은 무서운 검사인 줄 알았는데 따뜻한 사람이면서 이런 생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이어서 7시간 노치록 보니까 이명수 얼마나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고 거침없고 나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무슨 남편에 대한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집권하면 뭐 이렇게 짓거리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도 여러분 뭐 행태는 너무 잘하시겠죠? 심평이 빅스피커라는 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가. 심평이 찾았다는 자체가 자기의 지이나 신문이 여전히 막강하다 느끼고 여전히 여러 언론 여러분 여사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뭔 여사입니까? 여사라는 건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최소한 존중과 권위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평을 통해서 또 이미지 조작을 하는 거죠. 마치 많이 아프고 병약한 사람인데 그 와중에도 자기보다 남편을 걱정하는 너무나 그런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동정이라든지 시혜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비열한 술책이고 그 와중에도 본인이 이봉관이나 한동훈에 대한 비난했다는 것은 아직도 본인이 최고 절대 권력자인데 이것들이 배신한 바람에 일이 물거품이 됐다라는 남 탓을 하는 윤석열 똑같은 또 습성을 보여줬다. 차관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진 김건희의 얘기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심평은 왜 또 이런 식으로 말을 옮겼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말을 옮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물론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애청자님들이 생각하는 해석은 고탈배님은 지 신랑 들으라고 말하는 거죠. 너 나가서 다 네 탓이라고 해 하는 거고 전 국민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는 요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윤석열이 아유 우리 김건희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게 아닌가. 보스형님 TV님은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은 사람이 내가 죽어야 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심평 변호사 또 이런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만 김건희가 아주 뭐 피골이 상접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 일부 지지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 이게 하나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을 막아줄 만한 극우 세력이 국힘당을 장악해서 뭔가 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피골이 상접했다 하는 부분 심평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뭐 식사를 잘 못한다고 하셨죠? 뼈만 남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수위가 이제 이 약간 그 짧은 그
반팔. 예. 손목에서 약간 올라가는 수의를 입으시는데 그 수의 밑에 이제 드러난 그 팔목하고 이 손을 보면은 이거는 뼈대밖에 없습니다. 그 그만큼 전에도 지금 말라 있습니다. 그 전에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수님은? 그러나 그 과거에는 뭐 저 만난 적은 있어도 그 뭐 팔목을 보지는 못했죠. 그리고 그 손 자체가 그 렌트겐 그 사진에서 나오는 그 뼈처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율 교수가 질문을 제대로 했어요. 뭐 전에도. 뼈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또 전에도 혹시 만나봤어? 그렇게 물어본 거죠. 저도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손목을 못 봤다면서 원래 그런지 지금 뭐 들어가서 며칠 됐다고 피골이 상접해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평소 하고 다닌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생겼더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이 안 좋다,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거의 못 먹는다, 40kg도 안 나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순방 갈 때는 또 곱게 차려입고 나왔다가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 써먹은 레퍼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이 눈도 깜짝 안 할 레퍼토리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막상 특검에 조사하러 나온 첫날 얼굴이 안 좋다, 뭐 우울증으로 입원했다, 잘 못 먹는다, 밥도 잘 못 먹는다 이런 얘기 나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길래라고 특검에 수사 받으러 나온 첫날 보니까 얼굴이 아주 좋습니다. 얼굴이 너무 보기가 좋아졌다라는 평을 들어서 오히려 또 그런 뭘까요? 여성이라면 저는 이제 얼굴에 시술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합니다만 좀 붓기를 좀 빼기 위해서 좀 수분 제한이라든지 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상황에서 덜 먹지 않는가 싶었지만 또 막상 구치소 내에도 그 식사 말고는 뭐 매점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전혀 걱정할 건강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어리 화이팅님. 내 손도 그렇다. 그래도 말짱하다 이놈아. 그러셨고. 락님은요. 뼈만 소가 웃는다.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살 붙을까 봐 갈비뼈도 빼는 여자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들꽃님이 한 방에 정리해 주셨네요. 그게 어쩌라고. 아니 안진걸 소장님.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우리 국민 가운데 아이고 김건희 짠해서 어쩔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그 극단 세력 내에서도 최근에 신혜식 씨가 폭로를 주도하고 그분들이 이탈한 건 봐도 윤석열 김건희가 너무 당했고 해도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본인들까지 속이고 본인들은 알 수도 없는 짓을 저지르고 그래놓고 이용하고 방패막이 하고 나쁜 짓 다 시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탈이 가속되고 있는데 저것도 다 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차에서 딱 내리기 전에는 꼿꼿하게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아픈 사람 다리 꼬고 앉아있기 쉽지 않거든요. 더더욱 차량이라는 좁은 공간에서는. 저도 차를 많이 타봤지만 아프면 일단 퍼지거든요. 다리 꼬기는커녕 다리 또 편하게 하죠. 근데 내리면 또 아픈 척하고 녹취록에서는 마녀로 악녀로 막 나대다가 기자들 앞에 나타나면 조신하죠. 이걸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저는 이 심평이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의 앞잡이 세력으로서 진짜 저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정과 시혜를 불러일으켜서 심평이 과잉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베로니카님, 심평 씨 안에 팔목이나 살펴보세요. 나도 손목에 뼈 있어요. 근데 심평 변호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안에 맨 처음에 자신이 윤석열 멘토였느니 뭐니 하다가 대통령실에서 그 사람 멘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뒤로는 뭐 또 조금 했다가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는 윤석열이 잘못한 거라고 또 막 이야기하다가 또 이렇게 되고 도대체 이자가 노리는 게 뭘까 나는 그게 좀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이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하고 만난 게 지금 김건희 윤석열 그 패거리에 큰 그림을 그려놓은 그 일련의 행동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심평이라는 사람의 지금 돌출성 이 면담 이후에 지금 언론 플레이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자라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 김건희, 윤석열 뭐 이쪽이 아직도 뭔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아까 앵커께서 잠깐 말씀하셨나요? 이 국민의힘에 지금 지도부 이번에 대표 경선에도 이들이 뭔가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극우 세력들이 똘똘 뭉치도록 만드는 어떤 촉발제가 되도록 지금 신평 변호사의 이 인터뷰도 이런 거죠. 어제 신 변호사의 이게 딱 나오고 나서요. 제가 만난 분이 첫 그 비아냥과 조롱이 뭔지 아세요? 아니 팔목에 뼈밖에 없는 여자가 신발은 260을 신어? 아하하. 이 너무나 이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가 뭐 신발을 260을 신니 어쩌니 이런 얘기할 때 아, 이게 장난이구나 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있듯이 이제 신평 씨가 한 얘기도 뭐 팔목에 뼈밖에 없을 정도로 앙상해 몸무게가 40kg이야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또 계속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될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한동훈 얘기를 갑자기 꺼냈지요.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한동훈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뭐 김정은인가? 마음대로 막 주고 그러나요? 한동훈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안진걸 소장님. 이게 갇혀 보니까 남 탓을 윤석열, 김건희, 최우수는 모든 게 남 탓이잖아요. 부하 탓 심지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봉관하고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그 두 사람을 딱 찍어서 저는 남 탓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표현도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김건희, 윤석열이 진짜 한동훈한테 엄청난 특혜와 이권과 또는 승진 같은 걸 시켜줬구나. 그래서 한동훈이 정말 이름도 없는 무명검사에서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가 직접 자기가 검찰 인사도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말 개입했구나. 두 번째, 본인이 지금도 절대 지존인 거예요. 건진, 아마테라스 건진의 후예로서 아시아를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었으면 나도 여기 안 왔을 거고 한동훈에게 무한한 영광이 있어라. 거의 뭐 통일교 한학자식이죠. 본인은 아직도 이렇게 착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평한테 그것들에 대한 자기의 분노와 어떤 절망을 이렇게 신평을 통해서 또 겉으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이봉관과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엄청 하겠죠. 극우 세력이 이제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한동훈이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극우 세력 후보들이 상당히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보다 더한 장동혁.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안철수, 조경태 혹시라도 탄핵에 찬성했던 쪽이 당권을 가져가면 그나마 자기들은 기대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기댈 때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반탄 쪽에 힘을 좀 실어보려고 하는 김건희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신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는 저 얘기가 언론에 또 다뤄지도록 만드는 것까지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22일 전당대회 마무리되는 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긴 그림의 하나라고 한다면 이거 참 무서운 거죠. 그렇다면 이거 아직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자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게 뭔가 작동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그랬으면 나라를 요양역골로 만들 정도로 무능했을까 이런 역설적인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김건희의 이 얘기는 그 뭔가 동정을 지금 이제 뭐 좀 끌어보겠다 이제 이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신율 그 진행자가 한동훈에 대해서 먼저 물었기 때문에 신 변호사가 혹시 얘기를 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한동훈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나중에 좀 거론을 합시다. 이렇게 좀 사전에 뭔가가 있었던 건가 좀 궁금합니다. 전. 전문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체를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얘기를 일부러 김건희가 꺼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김건희가 한동훈 얘기를. 예, 지금 말 나온 김에 내일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 차기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한 거 이렇게 봤는데 재밌는 게요. 이게 당원과 국민 이런 조사 두 가지가 있는데 당원들을 상대로 한 것은 장동혁이 제일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이 장동혁 지지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장동혁이 35.3, 김문수가 33.3, 그리고 조경태, 안철수 순서인데 이걸 이제 전국 그 일반 여론조사로 해보면 조경태가 제일 높게 나오죠. 안철수하고 조경태하고 혹시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이제 물 건너갔고 안철수 입장에서도 이번까지 철수하면 또 그렇겠죠. 그렇지만 몰라요. 일단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면 그 후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또 결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많이 나온 사람한테 넘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환길이 막 설치고 다니면서 장동혁이 김문수를 앞질렀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장동혁은 이제 완전히 눈이 돌아가가지고 거의 뭐 이상한 상태까지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전환길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장동혁 그 정말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 발언 수위와 그 표정, 눈빛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거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 이 당이 해체되어야 마땅할 당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극우 강성 지지자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를 들어서 정말 망치려고 했던 윤석열을 아직도 추종하는 세력이 이렇게 뿌리가 깊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평 같은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국민들 어지럽히고 지금 또 장동혁. 저는 장동혁 됐으면 좋겠어요. 장동혁 대표 되고 전환길 최고위원 되고. 시키고요. 예. 그렇게 해야 그 당은 내란당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딱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뭐 조경태 돼가지고 우리 뭐 다시 보수에 그쪽에다가 보수 깃발 꽂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수당입니까? 지금은 내란당이죠. 해산해야 돼요. 딱. 맞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되고 예. 전환길 상황되고 예. 정광훈 상상황되고 그렇게 해서 아예 해산시키고 다시 시작하면 근데 보니까 뭐 지금 막 심평 저는 완전히 사람이 관종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입장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나 보네요. 그 인사도 고 장제원이 다 전횡을 저질렀다고 또 헛소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봉감 탓, 한동훈 탓, 장제원 탓. 자기 부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한동훈이가 배신했고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한동훈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아마 심평한테 메시지를 오히려 일부러 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예. 저도 근데 앵커님 말씀처럼 장동혁이 대표가 되고 전환기를 최고위원을 시켜주는 그런 딱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게 완성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동혁은 뭐 한동훈과 전환길 중 전환길에게 공천을 주겠다라고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경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지금 극우를 표방하는 우리 강성 지지자 여러분들 목에다가 총뿌리를 겨눈 사람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독재 국가에 가서 사셔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네. 한 가지만 더 김건희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난번에 신성빈 회장인가? 그 서성빈. 예. 콘스탄틴 몇 천만 원짜리 시계 준 거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눈 밝은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님 만나서 디올백 받았을 때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그 시계 같다. 이렇게 찾아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차고 있는 시계 이제 저게 바쉐론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이라는 그 시계인데 디올백 받았을 때 김건희 차고 있는 게 거의 저 시계 같이 보인다 하는 건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보시기 어때요? 아니 정말로 저도 이것을 보고 와 우리 정말 시청자분들 대단하시다. 이 최재형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정말 지나가는 이게 지금 흔들린 영상이라는 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찾아내고 보니까 지금 각진 모서리 그리고 용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시계를 맞추는 시계 그 돌리는 부분. 거, 예. 그 용두가 저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저 용두가 저 위에 있는 자리하는 게 똑같아요. 용두 위치가 특이하네요. 네. 왜냐하면 되게 그렇죠. 3시 있죠. 쪽에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 콘스탄틴 시계는 운전할 때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끔 저렇게 45도로 틀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걸 진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봐볼까요? 한번 그러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맞는 것 같은데요, 안정걸 소장님? 네, 저 짤이 돌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 저도 봤는데 이제 이미지 이렇게 해상도 좋게 한 짤도 도는데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시점이 이제 많이 틀리면 틀리는 건데 서성빈 먼저 만나고 최정복서 나중에 만났잖아요. 9월달 2000년 9월. 그래서 시점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탐욕과 특권으로 점철된 이가 서성빈한테 시계 내놔라는 식으로 해서 받아낸 다음에 이제 폼나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 심지어 출장 경호까지 부실 경호 밖에 나가고 받으면서 또 다른 명품 받으면서 내가 그 명품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 몇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 안팎 명품 받으면서 이미 5천만 원 막 1억 안팎 명품을 들으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악용하거나 활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상을요, 다시 한 번만 봐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시계에 주목하지 말고 손목에 한번 주목해 봐 주세요. 그 손목 뼈에.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저는 심평 변호사한테 저 손목 한번 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저기서 뭐가 얼마나 더 저 빠졌을까? 손목과 저 구치소에서 본 손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고 참. 저거 찍힌 게 9월 13일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서성빈 씨가 제공했다는 게 9월 7일인가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그런데 근데 명품 시계, 명품 목걸이, 명품 반지 뭐 등등등을 심리적으로 그걸 받으면 그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이게 기본이죠. 아니 근데 이게 뇌물로 받은 걸 자랑한다는 거는 정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구매해서 산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겠는데 뇌물로 받은 거를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자랑할 수 있는지 저거는 김건희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 오죽하면 유경옥 행정관이 그 반클리프 목걸이 나토의 순방 때 차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려달라는 식으로 주변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는 아무도 못 말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에 대한 개념이 없는 네. 거고 그냥 과시욕 그 자체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김건희는 지금 구속기간이 연장이 돼가지고 8월 31일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연장을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6개월간 또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겠지요. 건진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 날인데 나 이번에 그냥 소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해가지고 영장 심사가 9분 만에 끝났다고 하네요. 뭐 그동안에 검찰에서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영장 기각됐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영장 심사를 하는데 나 이번에 영장 심사 안 받을게요 하고 포기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경우도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영장 청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경우 그냥 사람을 무조건 구속하겠다라는 그런 검찰의 무리한 경우 빼고는 뭐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기 충분히 방어권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내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진이 이제 수를 쓴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행각이 드러난 것 있지 않습니까? 뭐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관봉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관봉권 띠지가 제거가 됨으로써 자신이 더 큰 범죄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인정된 것 나온 것만 얼른 빨리 인정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짧게 살고 나오겠다.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에 관봉권 띠지 없앤 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 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네. 거의 기각용으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건진 자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나왔던 진술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유경옥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경옥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 윤석열 김건희의 공인 인증서를 USB에 담고 있는 계좌 관리인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인 인증서까지 정말 들여다볼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측근인데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유경옥 행정관을 데려다가 김건희에게 바칠 샤넬백을 교환을 해가지고 자신이 다시 가져갔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면 100번 구속되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까지 구속이 안 됐고 그리고 띠지가 탁 제거가 되자 그런 사실이 이제 크게 보도가 되니까 이제 이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수사가 될까봐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구속이 되면서 적당한 처벌을 받아야 그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자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구속심사 포기했다. 그럼 이제 난 좀 슬슬 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다 부는 건 아니고요. 드러난 자기한테 거, 유리한 것만. 네, 드러난 거, 통일교칙과의 연결된 것, 예. 그래프 목걸이, 샤넬백, 요 정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큰 거, 관봉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이 액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나온 게 없거든요. 큰 건은 안 불고 나온 작은 건들은 불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그 건진이 이렇게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뭘까? 그러니까 전부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목걸이도 잃어버렸다, 뭣도 잃어버렸다, 몇 천만 원짜리 된 것을 본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휴지 잃어버리듯이 그렇게 계속 잃어버렸다는 말을 이 세상 천지에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저건 무슨 전략일까 궁금하거든요. 네.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원물을 끝내 못 찾을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유경옥 행정관이 그 한남동 관저에서 나온 진들을 컨테이너에 보관했는데 그 컨테이너 중에 한 컨테이너를 유경옥 행정관이 싹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또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거기에서 뭐 목걸이라든지 뭐 샤넬백을 교환한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잃어버렸다라는 거면은 절대 찾지 못해야 되는데 나오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실토를 하고 빨리 그 부분을 털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진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 고소고발된 것 중에 제보된 것 중에 김건희하고 건진, 그러니까 건진이 연합해서 협잡해서 또는 각각 대기업이나 금융지주의 인사와 특권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금품 요구했다라는 제보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KT를 고발하면서 김건희 세력이 개입했다. KT 사장 과정에 했는데 지금 제가 특검 주변을 취재해 보니까 건진이 뭐 대기업 연임 사장이나 특히 이제 오너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장 연임 대가, 회장 연임 대가로 뭐 몇십을 요구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저는 신임 변호사 분석이 아주 차분하게 잘 된 게 지금 건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버티고 부인하고 도망다닐수록 계속 새로운 폭로가 나올 거고 새로운 수사 소식이 나오는데 차라리 모든 걸 수용하고 체념한 마치 김건희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구속되고 더 이상 수사는 뉴스나 수사는 대대한 막는 이런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 나옵니까? 이미 지금 많은 제보와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정황을 놓고 보는 추정인데요. 건진의 집을 특검이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반 지하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빤히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남부지검 팀들은 그걸 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거를 유추해 보면 이번에 띠지 관봉권 이것도 지금 남부지검장과 남부지검 차장이 둘 다 공교롭게도 8월에 다 물러났더만요.
그러니까 이자들과 연결된 특히 건진이라는 자가 거의 사교 집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남녀오랑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종교라고도 하지만 그에서 조금 더 뭐 변형이 된 사교 집단에 똘똘 뭉쳐 있는 세력들이 검찰에 지금 박혀 있어서 그렇게 잃어버렸다, 뭐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다 통해 온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저는 관봉권 띠지 이걸로 인해서 다시 이걸 들여다봅니다만 검찰 내에 단순히 이건 윤석열 사단이 건진을 뒤를 봐줬다 이게 아니고요. 이 건진과 연결돼 있는 직접적인 어떤 집단이 검찰 내에 정말 뿌리 깊게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부인도 하고 모른다고 하고 이게 또 먹혀든 거 아닐까.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허물어지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결국은 포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이제 건진도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이렇게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